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유익한 내용, 좀 여러분들이 좀 간과할 수 있는 내용,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내 수준에 맞게끔, 체력에 맞게끔 지역 선정과 물건 선택, 그리고 물건을 선택하는 요령,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흐름, 그 다음에 앞으로 규제로 인한 부동산의 그 돈의 방향, 흐름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구독도 해주시고, 또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진짜 격려의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본연의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자, 일정하게 업로드를 많이 해야겠지만, 일단은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이 찍는 시간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요것 좀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또는 이 시점에는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참조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금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요, 자, 우리가 취득할 때도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양도 차익이 나서 이제 매매를 할 때에는요, 우리가 이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 세금에 따라서 주택을 처분할지 안 할지, 자,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 여러분들 그 주택을 지금 사고 보유하는 부분, 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들 2021년도에 그 세제 개편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과 21년도에 변화되는 세금,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될 사항, 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혜택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이죠. 자,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과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만 1가구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2021년도에 자,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직 21년도가 그러니까 21년도가 되기까지는 아직 1년이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 기간 안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세제 개편이 예고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대응하고 대처할 만한 시간이라고 보여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모르고 알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짰을 때에는 크나큰 그 자산상 손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만 일단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자, 일단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법상 인정하는 독립세대여야 되고요. 자, 독립세대 기준으로 자, 매각 당시에 1주택 보유여야, 그러니까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까지 이제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이라면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고가주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자,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된다. 자, 이런 요건들이 갖춰졌을 때 일단 비과세를 자, 이제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고요. 자, 비과세가 된다 그러면 일단 세금이 발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과세 요건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 요건들이 많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는데요. 자,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5년 전에 3억 원에 매입한 아파트가 지금 현재 7억 원에 매도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일단 지금 그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보유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만약에 비과세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취득세 공제하고요, 필요경비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진공제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1억 3천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1억 3천 굉장히 무거운 일반적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억 3천만 원 저축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개편되는 내용을 모르신다 그러면 좀 예기치 않은 세금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2021년 이후에 주택 매도 시에 보유의 개념이 달라진다라는 거, 자,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는 취득할 때부터 매각 시까지의 기간을 자, 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1년도에 2021년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그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을 할 경우에 마지막 남겨진 1주택을 매각할 때 비과세 판단을 위한 그 2년 보유기간은 직전 주택을 매각한 날로부터 자 2년이 다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주택이 1번 주택 있고요. 2번 주택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주택이 있는데 일단 1번 주택, 2번 주택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3번 주택이 비규제 지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2년 이상 보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주택은 일단 1가구 1주택자로서의 보유기간 2년 자 2년을 갖췄던 이 비규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를 하면 일단은 비과세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시는데 만약에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 이 세 번째 주택, 1주택이 됐을 때 매매를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게 요번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요 마지막 첫 번째 주택 처분했고요. 두 번째 주택 처분했고요. 이 3주택이 된 날로, 그러니까 3주택, 그러니까 세 번째 주택이 그 딱 1가구 1주택자로서 된 날, 그러니까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금 그 2년 보유 기간을 가져야만 1가구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가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주택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한 채 주택만 남겨진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를 다시 해야 된다는 점, 자,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예외사항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1년 이후에 보유와 거주 개념이 이제 달라지는데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후 한 채만 남겨진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2017년도 파리대책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구입한 주택이 있다면 보유기간 2년 중 자 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또 예외사항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조정대상 지역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17년 파리대책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구입한 주택, 자, 구입한 주택이 있다. 그러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거주도 해야 되고 보유도 해야 되는 게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소득세법상 자, 비과세 판단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됐느냐. 자, 요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요. 보유기간이 몇 년?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세법상, 소득세법상 자, 비과세 판단 거주 요건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비과세 판단 위한 2년 이상 보유 개념이 2021년도부터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주택 있고요, 2주택 있고요, 세 번째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이 처분되고 난 이후에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이 마지막 주택 1주택인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2년을 다시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이 2년 기간 안에 거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년 이상 거주의 개념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2년 이상 그 거주해야 되는 요건은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거주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유심히 살펴보신 다음에 좀 매도 전략을 쳐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이면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주택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주택수를 좀 늘려서 조금 이익 좀 보고 싶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걸 꼭 고려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택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주택을 구입하는 그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 다시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하고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과거에 2년 이상 거주한 실적으로는 비과세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과거에 내가 2년 이상 거주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마지막 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요건 2년이 가잖아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소득세법상 2년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주택이 1주택이라고 해서 자,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2021년 자 1월 1일부터는 자 보유기간도 2년이고요. 자 조정대상 지역에는 보유기간 중 자 거주요건 2년도 채워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결국 안정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마지막 주택이 남겨진 상황에서 2년의 보유와 거주 실적을 같이 만들어야만 여러분들께서 1가구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이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발생이 될 텐데 이때 자, 많은 분들 상당수 특히 다주택자 요분들께서는 예기치 않은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자, 투자 수익이 많이 올랐지만 일단 내가 비과세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매도를 했지만 과세 요건으로 인해서 그 무거운 양도소득세가 여러분들에게 좀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을 취득하는 전략 공부하는 것도 정말 지역 공부, 물건 선택, 투자 가치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자, 여러분들 또 세제 개편도 이렇게 되잖아요. 자, 주택을 처분하는 전략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두루 살피시고 자,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자, 취득 시점과 또 이제 매도 전략을 합리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과 일단 앞으로 변화되는 세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생각이 된다면 좀 유료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세무사나 회계사 또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한테 좀 상담을 받으시고요. 또 이제 가까운 동네 가면 세무사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 다주택자라면 지금부터 이런 내용들을 좀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좀 처분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여러분들과 유익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나름대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항상 유익한 내용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역 공부는 계속 할 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은요, 현재 시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동산의 흐름, 가격적인 면,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 그리고 방향이 어느 쪽으로 튈지, 규제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또 이제 그쪽이 과열이 되면 또 여러분들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변화되는 내용을 자꾸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 미네가 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